자, 안녕하십니까. DTV 칼럼 김카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제인가요? 어제 토요일이었죠. 윤석열 드디어 탄핵됐습니다. 자, 탄핵이 되고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 다음에 한덕수가 국무총리가 탄핵 가결안을 송달을 했다. 오늘부터 바로 직무정지다. 자, 어제 탄핵 가결 이후에 바로 송달을 했으니까 아마 어제부터 직무가 정지돼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으로 가고요. 근데 이재명의 좀 행보가 좀 수상하죠. 일단은 이제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혹 이런 거를 이제 자신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아마 한덕수 총리를 같이 탄핵을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한덕수 총리를 이번에 뺐더라고요. 한덕수를 탄핵하지 않겠다. 이거는 뭐겠어요? 이재명의 가식적인 행동이 또다시 나타나는 거죠.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게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국정 운영을 하는 거나 지금 똑같아요. 대통령이나 된 것이 똑같죠. 대통령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좀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택할 수 있는 게 이 국정을 안정시키는 모습, 이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대선, 조기 대선이죠. 이제 탄핵 절차가 밟아봐야 알겠지만 윤석열이 탄핵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윤석열도 탄핵을 원했을 만큼 그만큼 자기도 자신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법률가인 만큼. 그러니까 이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 현재의 시간인데 나머지는 이제 다음은 이재명이죠. 윤석열 날렸고 이재명을 날릴 차례인데 지금 이재명의 인지도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재명도 싫고 한동훈도 싫고 윤석열도 싫다. 자, 이런 기류가 조금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재명은 아마 국회 운영, 특히 국정 운영에서 한덕수와 손을 잡는 듯한, 국정 운영에 전반적으로 도움을 주는 듯한 모습을 보일 겁니다. 저는 이게 이제 가식이라고 저는 보는데, 민주당이 이제 법안을, 어떤 법안을 이제 발의를 할 것이냐, 국힘당에서는 어떻게 정치 행보를 이어갈 것이냐에 따라서 나라가 안정이 되냐, 아니면 또다시 나라가 파국으로 치닫느냐, 대한민국이. 그런 결정적인 기로에 서 있죠, 지금 현재로서는. 이재명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금 국정 운영에 도움을 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야지만이 자신에 대한 이런 리스크에 대한, 사법 리스크에 대한 국민적 의심, 국민적 의혹, 이런 걸 불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또 했던 짓거리를 또다시 할 겁니다. 가식적인 행동들. 일단 대통령 되고 보자. 예전에도 대장동 원주민들에게 A방식, B방식, 이제 토지 수용 방식을 따라서 A, B였는데, 원래 A방식을 택했다가 대장동 원주민들에게 분양권을 나눠주는 듯한 이런 A방식을 택했다가 김만배의 건의로 김만배가 택한 B방식을 이재명이 택했다. 그래서 유동규가 이재명에게 그러면 남욱이나 대장동 원주민들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건 유동규의 이야기입니다. 야, 400표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국민들 자체를, 이 사람은 이용을 하는 거죠. 자신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때 대장동 원주민들을 이용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 의회에서 인가 받기 위해서 반대파들을 못 나가게 했었던, 의결 종족수를 맞추려고 대장동 원주민들을 이용했잖아요. 남욱을 이용해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토지 수용 방식을 원주민들, 대장동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B방식을 택하면서 대장동 원주민들과 이재명 간의 다툼이 좀 있었죠. 그 영상도 지금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이재명에게 상당히 비판적인, 행사장에서, 그리고 이재명은 어떤 할머니를 밀쳐버리는 이런 영상들이 있어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영상들이. 자, 이렇듯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아마 가식적인 행동들을 할 것입니다. 자, 이제는
대통령 꿈을 꾸고 있는 잠룡들이라 하죠. 일단은 보수 쪽에서는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그 다음에 원희룡, 뭐 이런 잠룡들. 그 다음에 진보 쪽에서는 뭐 이낙연, 김부겸, 김경수, 김동연 정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잠룡들이 지금 점점 움직이고 있죠. 탄핵이 들어가면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런 대권을 꿈꾸는 잠룡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재명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겠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재명은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잖아요. 그리고 또 이재명이 실수한 부분도 많고 말도 함부로 하는 부분들도 좀 있고, 대통령으로선 자격이 없다라는 이런 프레임을 계속 씌울 거예요. 잠룡들이. 이걸 이 민주당의 개딸들과 이재명이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특히나 유동규라는, 그 다음에 조명현이라는 이런 이재명의 최측근에서 이재명을 보좌했었던 사람들의 폭로가 이어지기 시작하고, 계속 폭로가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재명에 대한 인지도, 이미지는 좀 추락하고 있어요. 국민들에게는. 이거를 이재명이가 불식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할 것이다. 근데 그걸 이제 국정 운영에서, 국회가 지금 사실상 내각제에 돌입했잖아요. 예전에 이승만이가 하야, 4.19 의거 이후에 하야했을 때 허정내각이 6개월간인가를 이끈 적이 있어요. 나라를 3일 만에 헌법을 바꿔버리고. 자, 그 다음에 5.16 쿠데타에 의해서 장면 내각이 또다시 이렇게 한 적도 있었고요. 지금 내각을 3번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에까지. 자, 사실상 지금 대한민국은 내각제라고 보시면 돼요. 내각제 돌입을 했다.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면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고, 모든 걸 국회에서 결정하는 내각제, 모든 걸 국회에서 결정하는 이 내각제에 지금 돌입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이재명이 얼마나 국민들을 위한 법안, 그 나라를 얼마나 안정시키느냐는, 정치적인 리더십이 얼마나 있느냐는 여기에서 판가름이 날 겁니다. 하지만 지금 녹록지 않은 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중에 이제 선거법이 지금 항소심 배당이 됐는데, 이재명이 재판 지연 꼼수를 좀 부리고 있죠. 송달 항소심이 됐다는 그 법원의 송달을 받지 않았고, 또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았고, 자, 법원에서는 속전속결로 하려고 하는데 이재명 쪽에서 계속 지금 지연 전략을 짜고 있죠. 펴고 있고. 자, 이렇게 사법부가 얼마나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얼마나 진행을 조절할지에 따라서도 이재명의 운명이 갈라질 겁니다. 자, 저희들 같은 국민들은 솔직히 나라가 안정되는 걸 원하고 있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든 홍준표가 되든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요. 나라가 안정되는 걸 원하고 내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걸 원하는 거지. 그러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냐, 홍준표가 되면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냐, 한동훈이 되면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냐, 오세훈이, 이낙연, 김부겸, 김경수, 김동연, 자,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됐을 때 누가 더 이재명보다 더 낫겠느냐, 이제부터 판단이 들어갈 겁니다. 자, 이재명은 검찰의 시간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사법부의 시간도 남아있고. 자, 정자동 힐튼 호텔의 인허가 종상향 5단계 인허가 건에 관련해서 비리 사건이 있다라는 인지를 통해서 인지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 거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 돼 있고, 배소연도 곧 검찰이 기소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송치된다는 말이 있어요. 80억에 대한 비자금, 행방의 추적. 자, 이런 것이 얼마나 이재명이 그걸 또 극복해 나갈 것이냐. 지금 뭐 개딸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재명의 강성 지지층들이 이재명을 옹호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대통령은 이재명밖에 없다. 그것밖에 없어요.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그냥 뭐 3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이거밖에 안 나왔다, 이 정도면 깨끗한 거 아니냐, 이런 조금 기초적인 논리만 지금 펴고 있는 거지, 개딸들이. 이재명이 공직선거법에서 백현동 부분이 왜 문제가 되고 그거를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있질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빵빵빵빵 터지기 시작하면 이 개딸들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닥치고 지지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 유튜버들 또한 똑같습니다. 일단 국민들이나 시민들에게 감성적으로 호소를 할 뿐이지 윤석열이가 사라졌잖아요, 이제. 자, 이재명이 살 수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윤석열의 건재함이었어요. 김건희의 존재감이었고, 윤석열의 건재함. 윤석열과 김건희 때문에 지금 이재명은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상대적으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윤석열, 김건희가 사라진 마당에 이재명이 어떻게 버틸 것이냐. 전방위적으로 공격이 들어올 겁니다, 이재명한테. 그걸 어떻게 민주당이 카바를 할 것이냐. 개딸들은 또 어떻게 이재명을 지켜낼 것이냐는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이재명이 지금부터라도 가식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자신이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라고 국민들에게 어필할 시간은 지금밖에 없어요. 그래야지만이 공직선거법이랄지 2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대법원 확정 시까지 대선 확정되기 전까지 조기 대선을 치러서 대통령이 돼버리면 지금의 이재명이가 국정 운영을 하는 안정적인 모습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한 크나큰 불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국정 운영을 조금 태나게 가식적인 행동이 티가 난다. 그리고 셀프 법안, 셀프 사면 법안을 개정 발의한 게 있잖아요. 세 가지가. 이걸 통과시켜 버린다거나 이런 우매한 행동을 해버리면 대법원 확정이 되지 않고 대통령이 됐어도 이재명은 크나큰 곤욕을 치를 겁니다. 상대성이 있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거는 국힘당은 일단 홀가분하거든요. 솔직히 홀가분합니다. 지금 국힘은. 그러면 이재명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 거예요. 왜? 한동훈도 있지만 홍준표나 오세훈이 버티고 있는 국힘당이에요. 홍준표는 박근혜 탄핵 당시에 4%로 시작했던 지지율을 24%까지 끌어올렸던 사람입니다. 유승민 야심차게 바른정당 만들어서 나갔지만 분당했지만 7%대도 안 나왔어요. 자, 이렇게 경험치가 많은 탄핵 정국을 이끌어왔던 경험치 많은 사람들 오세훈과 홍준표가 뒤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국힘당은 믿는 구석은 있죠. 완전한 괴멸은 없습니다. 국힘당은. 자, 홍준표 말대로 윤석열은 용병일 뿐이지 보수가 아니다. 용병이 무너졌을 것 뿐이지 보수가 괴멸된 건 아니다라고 애써 지금 프레임을 짜고 있어요. 그게 지금 국힘당에서 나중에 나올 대선, 이 조기 대선 형국에 주장하는 부분이거든요. 미리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밑밥을 깔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재명이 국정 운영을 한덕수와 이렇게 잘했는데 뭔가 모르게 검찰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뭐를 하나 빵 터트려준다. 그러면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형국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윤석열이 탄핵이 됐다고 그래서 이재명이 완전하게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은 없어요. 왜? 상대적으로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사라짐으로써 이제는 온 국민의 관심은 이재명한테 가 있거든요. 온 국민의 관심은. 과연 이재명이 대통령감이 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대통령이 될 수 있겠냐 없겠냐. 근데 이제 검찰에서 한방 터뜨려주고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 잠룡들, 그 다음에 민주진영에서 대권을 꿈꾸고 있는 대선 후보급의 거물급들이 이재명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이재명을 못 버틸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상대적으로 윤석열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이 예전에는 이재명이 공격을 당하면 윤석열이나 김건희를 물고 늘어졌단 말이에요. 민주당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윤석열과 김건희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직무가 정지됐고 사라진 상태라 이제는 이재명이가 기댈 곳이 없어요. 공격을 받으면 온리 자기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윤석열, 김건희 핑계를 못 댑니다. 이게 이재명에게는 상당히 좀
이중적인 그런 거죠.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 윤석열이가 탄핵이 돼서 좋은 점은 있죠, 분명히. 자신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시험대에 올랐기 때문에 조금 더 잘해서, 하지만 민주당이 얼마나 그걸 버텨낼지 모르겠네요. 저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거 보면 조금 초등학생들이 반상회하는 것 같은, 초등학생들이 반상회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얼만큼 전국을 이끌어갈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재명이가 국정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이재명은 국정을 안정시키려고 계속 하고는 있지만 이런 법안 발의랄지 특히나 예산 부분에서, 그러면 한덕수를 탄핵을 안 시켰으면 정부에서 요구하는 예산안을 통과를 시켜줘야 돼요. 자, 여성 노숙인들을 위한 예산을 삭감해버렸잖아요, 작년에. 그리고 이번에도 아이돌봄 예산, 복지 예산이 1570억 정도가 삭감됐잖아요. 윤석열 특활비랄지 대통령식 특활비, 뭐 검찰의 특활비, 경찰의 특활비, 영원 만든 것까지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 수긍은 할 겁니다. 하지만 이재명이가 나중에 대권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됐을 때 그 특활비 영혼을 계속 유지를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의문이라는 거죠, 국민들은. 자, 윤석열 잡으려고, 윤정부 타락시키려고 일부러 영혼을, 돈줄을 막아버린 것이냐. 그러면 네가 대통령 되면 그래도 유지를 할 것이냐, 그거를. 근데 대통령 되자마자 검찰, 대통령실, 경찰 특활비, 영혼을 또 예산을 편성해버리면 국민들의 엄청난 비판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검찰과 대법원, 대통령실 특활비, 경찰의 특활비, 영혼된 걸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복지 예산도 이번에 많이 깎아버렸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이번에 받아줄 것이냐. 근데 벌써 땅땅땅 해버렸잖아요. 국회에서 땅땅땅 해버렸어요. 예산 결산 끝나버렸어요. 이게 이런 것도 국민들은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윤석열 하나 잡으려고 국민들을 벌모로 예산 다 깎아버리고, 복지 예산 깎아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전체 예산의 0.6%만 깎았다. 우리나라 예산 650조입니다. 650조에 1%만 하면 얼마예요? 6조예요, 6조. 0.6% 4조예요, 4조. 4조 1000억이 깎인 거예요, 이번에. 국방 예산 깎였죠. 과학 기술 깎였죠. 복지 예산 깎였죠.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이나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특활비 영혼 만든 걸 자신들의 치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요, 과학기술 분야, 그 다음에 뭐 원전 분야, 또 복지 분야, 이런 모든 분야에서 거의 3조 이상 깎였어요. 3조 이상. 이런 걸 국민들이 모를 것 같죠. 다 알고 있거든요.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자신이 만약에 대통령 돼서 또 특활비를 되살린다면 이재명은 진짜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고도 남을 겁니다, 이재명은. 버티질 못하죠. 자신이 대통령 되면 예산, 내년 예산에 특활비 넣어야지. 안 넣고는 버티질 못해요. 이게 하나만한 짓거리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가. 자, 상대성 있는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없을 때 이재명이가 공격을 많이 받을 건데, 이걸 이재명이 어떻게 버틸 것이냐.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탄핵 정국으로 들어갔고, 나머지는 헌재의 시간이고,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어차피 윤석열은 직무정지가 되는 게 자기들은 편할 겁니다. 본인 스스로는 편할 거예요, 그게. 자, 일단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윤석열이 어저께 이야기했지만, 그거는 이제 보수층 결집을 위한 일단 그 시그널이었고, 일단 보수층들은 결집을 할 것 같아요. 한동훈만 2단화가 된 거고, 저쪽에서는 한동훈만 2단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한 그룹이라고 이야기했던 34명, 35명 중에 12표밖에 이탈표가 안 나왔다는 것은, 반대표가, 찬성표가 안 나왔다는 것은 한동훈에 대한 정치적인 입지도 상당히
좀 좁아진 거죠. 한동훈은 별거 아니구나. 보수 쪽 내에서는 한동훈은 그다지 인기가 없구나. 이런 게 한동훈의 민낯이 다 까져버린 거예요, 이번에. 이번에는 한동훈이가 아마 이준석이나 이런 애들하고 붙어서 다시 분당에서 이준석 개혁신당으로 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이재명과 한동훈, 이준석, 또 국힘당에서는 홍준표, 오세훈 정도가 아마 4파전, 3파전을 벌일 것이다.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근데 개혁신당은 보수 쪽보다는 합리적인 진보 쪽이 가깝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재명의 표를 깎아먹을 것이다. 젊은 표도 2030 세대 거 2030 세대의 표를 이준석, 한동훈이가 깎아먹을 것이다. 보수 쪽에는요 2030 표 별로 없어요. 그래도 국힘당이 승산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죠. 특히 홍준표, 오세훈이가. 자, 아무튼 전국이 좀 재밌게 돌아갈 것 같아요. 재밌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은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면 돼요. 제자리에서. 여기 막 휘말려가지고 탄핵이 어쩌니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요. 나라는 돌아가고요. 우리 서민들에게 미치는 경제, 특히나 우리 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 경기나 이런 거는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더 어려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시민들은 그 자리를 그냥 지키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될 것 같고, 이재명이가 얼마나 가식적인 행동을 할 것이냐는 참 불보듯 뻔한데, 일단 한번 지켜보시죠.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한덕수가 요구하는 예산안을 편성을 해줘야 되는데 추가 추경에다가 편성을 해줄 것인지, 자신들이 깎았던 복지예산 1570억을 고스란히 다시 되돌려 놓을 것인지, 과학기술 분야나 국방 분야를 다시 되돌려 놓을 것인지. 특히나 군인 복지 예산이 다 깎였잖아요. 그거 모르시는 분은 많아요. 군인 복지 예산이 다 깎였습니다. 이걸 다시 복귀를 시켜줄지, 이거는 추경해보면 이제 알겠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핵 정국이긴 하지만 그래도 국민들과 시민 여러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열심히 자기 맡은 일 잘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혼란을 이렇게 걱정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제가 봐서는 나라는 돌아갑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또 마감을 하고 또 다음에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DTV 칼럼의 김칼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